네, 오늘은 토익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이유를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발음이에요. 원래 영어는 파닉스라고 해서 뭐 한 5살, 6살 그때쯤에 알파벳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쉬운 단어들을 익히면서 그 각각의 알파벳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거를 익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 그런 발음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인이 돼서도 그 발음을 교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발음을 교정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어를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difficult랑 different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뭐 그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읽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 안에 있는 스펠링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읽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면 그 단어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이런 거예요. 단어들이 막 나열이 돼 있어요. 문장이라는 건. 그쵸? 근데 각각의 단어가 이미 품사가 너무 많아요. 얘가 뭐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동사로 쓸 때도 있고 형용사로 쓸 때도 있고 또 그 품사에 따라서 막 뜻도 막 여러 가지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고 얘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고 얘도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데 거기다가 발음까지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은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글을 정확하게 읽어요? 글을 정확하게 못 읽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고득점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감이에요. 감. 감을 엄청 좋아해. 근데 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감이라는 거하고 초보분들이 생각하는 감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감은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서 그죠? 그걸 다 종합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때 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생각하는 감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찍신이에요. 찍신. 찍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꼼수, 기술 그런 걸 쫓아가면 뱅글뱅글 돌게 돼 있어요. 그냥 정석대로 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데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야. 뭐에 의지하면? 감에 의지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근거 부족이에요. 근거 부족. 이게 제일 중요해.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근거 부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을 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t changes with the situation.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에서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 change 있죠?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It changes with the situation. 이렇게 가면 얘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것은 바꾼다 그 상황을. 이것은 바꾼다 그 상황을. 뭐가 틀렸죠? 방금 제 해석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봐봐요. 이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changes를 자, 이것은 바꾼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뭘 바꾸는 거죠? 뭐를 바꿔요? 그 상황을 바꿔요? 그러니까 뭐뭐를 바꾼다. 그 뭐뭐 하는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라고 불러요. 근데 한번 봐봐. 이거 타동사인지. 지금 뒤에 with가 있거든요. 아까 이것은 바꾼다 그 상황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얘를 무시를 하더라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없긴 뭐가 없어요? 있죠.
근데 무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찍는다는 거예요. 대충. 이 with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해. 그래서 얘가 명사예요. 이거 뭐뭐와라고 해석하거든요. 뭐뭐와 함께, 그 상황과 함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뭐뭐를 바꾼다? 아니죠. 바뀐다. 바뀐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해석이냐면 자동사 해석이에요. 자동사. 그러니까 change라는 동사는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바꾸다고, 자동사일 때는 바뀌다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모르면 얘를 바꾸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꾼다. 그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틀리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은 바꾼다. 그 상황을. with를 무시했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무시를 했어요. 그럼 제대로 해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바뀐다. 뭐뭐와 함께, 그 상황과 함께. 전혀 다르죠. 선생님 그거 대충 같은 거 아닙니까? 영어는요. 언어라는 거는 토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토시 하나하나가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철수가 밥을 먹는다. 맞죠? 철수에게 밥을 먹는다. 맞습니까? 철수로부터 밥을 먹는다. 맞아요? 아니죠. 근데 왜 그거를 영어에서는 구별을 안 하냐고.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내가 지금 근거가 없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시하죠. 왜냐? 무섭거든. 그거를 해결하려면 이게 너무 일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절대 고득점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점수가 계속 안 오르고 있다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